안녕하십니까. 하늘빛 향기의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7제곱미터, 약 2평 남짓한 곳이 있는데요. 네. 주거 빈민들이 모여 산다고 하는 작은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고시원 사람들인데요. 네, 고시원에는 고시생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데요. 어려운 처지의 투숙객들에게 세끼 따뜻한 밥을 직접 지어주면서 용기와 위로를 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예. 고시원 운영이 적자여도 몇 끼 밥을 하는 게 힘들어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일이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네. 하시네요. 파주 금촌 고시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오윤환 원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원장님.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이시고 장로님이시죠? 네. 네. 인상이 아주 환하게 웃고 계신 게 너무 오늘 인상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감사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잘 웃으세요? 네. 원래 이렇게 웃음이 많은 편이고 네. 웃음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시원 얘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네, 지금 원장님이 계시는 그 고시원에 어떤 분들이 지금 살고 계세요? 고시원이 먼저 이렇게 생각하기에 우리가 고시원 하면 예전에는 이제 고시 공부하던 사람들.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뭐 빈민들 뭐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요. 그냥 산업 역군들, 네. 산업의 일꾼들, 대기업이나 어떤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던 분들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든지 또는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고 네.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또는 주거 취약계층이라든지 또는 엄한 죄를 져서 오랫동안 수용 생활을 하다가 출소한 분이라든지 예. 뭐 다양한 계층이 와서 지금 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고시원에서 그 세끼 식사를 따뜻하게 지어서 함께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옛날 하숙집 같은 예.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식사를 대접하게 되셨을까요? 아주 오래전 20년 전으로 전 돌아가야 되는데 네. 어느 날 전 깊이 잠이 들어 있는데 아주머니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비를 맞고 이렇게 아기를 업고서 이렇게 왔는데 직감적으로 탁 느끼는 게 무슨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이렇게 왔는가 보구나. 그래서 얘기를 들었더니 잠시 하루 저녁만 묵고서 갈 수 없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모든 것이 직감으로 느낀 상태니까 그러시라고 그래 방을 내주고 수건을 내줘서 이제 물기를 좀 닦게 해주고 이라고서 이제 밤이 늦으니까 많은 얘기를 못 하잖아요. 옆에 방에 좀 들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무시게 한 다음에 아침에 좀 밥을 먹는데 저 혼자만 먹을 수 없잖아요. 네. 그때 고시원 아주머니- 하실 때예요. 예, 고시원을 네, 할 네, 때 네. 이제 아주머니가 이제 고시원으로 이제 오신 거죠. 네네. 그래서 아침을 이제 같이 먹자고 그러고서 애기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그러는데 먹다 보니까 아주머니하고 나하고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또 다른 사람도 다 네,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밥을 해주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 아주머니가 와서 그 아주머니를 제공해 드리려고 한 게 전 식구한테 다 제공해 주게 되고 한 번 해주다 보니까 그걸로 끝날 수 없으니까 두 번, 세 번 연결되다 보니까 네. 아예 이제 밥 해주는 고시원으로 이제 돼버린 거죠. 아, 네.
30분 정도 계시다면서요. 그죠? 30분 정도. 네. 그러면 삼시세끼를 30인분을 해서 와 그렇게 섬기려면은 그게 뭐 여러 가지가 문제일 텐데 일단 식비도 만만치 않을 테고 그걸 또 해야 되는 그 노력도 만만치 않을 테고 그 어떻게 다 감당이 되세요? 지금은 그래도 인원이 줄어서 한 30명 되는데요. 네. 한 4, 50명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 아주머니 계실 때만 해도 한 50명이 이렇게 있고 그랬었어요. 네. 네. 저희 집은 여기 구로동 쪽에 있어서 아내와 아이들은 여기 서울에 살고 저는 주말 부부라서 거기에서 월요일 날 집에서 고시원에 갔다가 토요일 날 이제 집으로 가서 주일 날 예배 보고 또 월요일 날 고시원 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할 수밖에 없죠. 고시원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음식 같은 것을 국을 끓이고 반찬을 끓이고 그럴 때는 제가 그런 일을 해봤어야죠. 저도 직장 생활만 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전화로 해서 지금 콩나물국을 끓이고 있는데 무엇을 넣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뭐 그러면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것을 쭉 하는 대로 네. 하다가 또 잊어버리면은 어떻게 여기까지 했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또 이제 또 얘기해 주면 그렇게 해서 음식을 이렇게 제공해 줬는데 네. 20년 전만 해도 저 50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젊고 힘이 있어서 그래도 잘했는데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좀 나이가 먹고 힘이 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기도 하고 또 부식값이 너무 많이 비싸요. 네, 맞아요. 시장을 가서 뭐 부식을 이렇게 준비해 보려고 그러면 예전에는 한 10만 원만 가지고 가면은 그래도 그런 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10만 원, 20만 원을 가지고 가도 뭐 아주 조금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준비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고 계세요? 예. 그냥 자비로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듯이 똑같은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네. 나라에서 나오는 거 있냐 또는 뭐 누가 도와주느냐 뭐 이렇게 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네. 그냥 가진 걸로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적게는 23만 원부터 돈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그 돈을 모아서 전기수도 가스비 내고 그러고 갖고 좀 반찬과 뭐 이런 것을 조금 만들으니까 되죠. 근데 수익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서 그것을 내가 이익금 내 포켓에다 넣으면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겠죠. 그 사람들이 낸 돈을 다시 환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마음으로 저에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을 하고서 그것을 이제 하다 보면 요즘 같은 때는 직접 음식을 만든다는 게 좀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겠네요. 네. 아니 이 고시원에 웬만하면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제일 오래 계신 분은 얼마나 오래 계셨을까요?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이렇게 오래? 20년째 운영하는 중에 한 16, 7년 됐을 거요. 네. 그런 분이 있고 10년 넘게 있는 분도 있고 5년 뭐 오래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 들어온 분들은 아주 적어요.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를 않죠. 네네네. 그래서 오래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좀 안타깝게 엊그제 돌아가셨는데 엊그제요? 11월 달이요. 네네. 11월 달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뇌경색이 왔어요. 원래는 이제 그 오토바이 배달을 했었는데 한 10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갖고
기초생활 수급자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면서 철벽 주저앉아갖고서 못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119를 보내서 이제 병원에 갔다가 아침에 보냈더니 저녁에 오고 저녁에 또 다시 의급해서 보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왔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병원으로 보냈는데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는데 그 가족이 있었어요. 그 누나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사회가 그런지 참 마음 아프게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서 저희들이 그 다음날 병원에 보냈는데 그 병원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족들이. 그런데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숨을 거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그 사람한테 더 잘해주지 못하고 마음 아프고 그러는 것이 지금도 눈시울을 켜져요. 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어쨌든 같이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뭐 밥 같이 먹는 사이를 우리가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 같이 계신 분들이 전부 식구같이 그런 마음이 드셨겠어요. 어떠신지요? 예. 우리 고시원은 모두가 다 가족이에요. 네. 예를 들어 무엇이 하나가 고장이 나잖아요.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가서 먼저 그것을 손을 대요. 해두고 또 예를 들어 뭐 재료를 산다든지 그러면 원장님 뭐 그래갖고 저 재료를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가족과 같이 그냥 뭐 한 지붕에서 매일 복도에서 식당 주방에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마주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가족처럼 그냥 서로가 네 거 내 것도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어서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아프면 저도 그 사람들 데리고서 병원에도 가고 또 얼른 가서 감기약 같으면은 뭐 또는 여자들 같은 뭐 진통제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거 필요하면 얼른 약국에 가서 사다가 주기도 하고 또 몸이 너무 많이 아프다고 하면은 그 죽 같은 것을 사다가 또 갖다가 주기도 하고 가족이에요. 네. 이게 이제 뭐 집에 있는데 자녀들보다도 일주일에 5일을 이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더 같이 있는 시간이 많네.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지요. 네네네. 가족이죠. 네. 네.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계시면서 이제 대화도 많이 나누실 것 같은데 그분들과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세요? 대화를 많이 해야죠. 제가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줘요. 아, 예. 이제 어떤 환경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그분들이 저녁을 먹으면서 뭐 삼겹살에다가 뭐 소주라도 한 잔 먹는다든지 뭐 그러면은 그 자리에 저도 들어가요. 네. 그러고서 얘기를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믹서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아픈 얘기가 이제 나오죠. 네네. 쌓였던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요번 코로나19로 해서 사업에 실패를 한 분인데 저기 지방에서 마트를 크게 운영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코로나가 한 달에 있으면 끝나겠지, 두 달 있으면 끝나겠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계속 길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분인데 이 식자재를 납품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달 되겠지, 그 다음 달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렇게 길게 늘어질 줄 몰라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건비에 뭐 임대료에 차량 리스비에 뭐 각종 뭐 이런 대금 같은 것이 엄청 나잖아요. 다 빚이죠, 그게.
그래서 왜 다른 데도 많이 있고 집 근처에도 있는데 왜 여기까지 멀리 왔느냐고 그랬더니 여기 있으면서 원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조언도 좀 받고 이랬으면 이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온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들어주고 나면 속이 시원한가 봐요. 이 사람이 무엇인가 남한테 듣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얘기하는 것을 누군가가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해주면은 이렇게 속이 좀 후련한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뭐 상담 아니겠습니까? 상담. 예, 들어주고 예, 말하는 과정에서 치유가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그 시간 속에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가장 원장님 입장에서 기분 좋은 거는 그렇게 뭔가 실패해서 들어왔던 분들이 다시 재기를 하는 모습을 그쵸. 딱 보게 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쁠 텐데 그런 분들도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세요? 이제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아 그래요. 예. 알코올 중독자 그 치유소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게 파주에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퇴소하고 나면 저희 고시원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이분들은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술을 먹고 그러는데 이분들에게 같이 한 지붕 아래에 있으니까 수시로 부딪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그러죠. 예수님을 좀 영접해봐라. 자꾸 술 먹고 이러는 시간에 성경책을 조금 한번 읽어봐라. 네가 성경책을 한 페이지를 읽기가 좀 그러면 반 페이지도 괜찮고 한 줄만 읽어도 괜찮으니까 좀 읽어봐라. 그렇게 하면은 맨 처음에는 뭐 듣는 동 마는 동 뭐 시큰둥하죠. 근데 한 지붕 아래에 있고 거실에서 휴게실에서 주방에서 계속 이렇게 마주치다 보니까 이게 미안하잖아요. 자기도 자꾸 원장님이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저희 고시원에서 예배를 보는데 그러면 이제 예배도 참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방에 이렇게 뭐 하나 하고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성경책을 또 뒤적거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술을 안 먹어요. 진짜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하루 이틀 2, 3일을 안 먹는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 나가서 그 박스라도 주서 그러면 그거 좀 모으면 용돈이라도 되잖아. 그래서 좀 해. 그러면 좀 가서 박스 주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건강이 좋아지면 네. 그 새벽에 인력 시장에 나가서 건설 현장에 가서 일도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이렇게 해서 변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요. 이런 생각. 그것이 제일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뭐 고시원이니까 그래도 아무리 시골이라도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처음에 와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서 주변에서 저희 고시원에 가까운 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요. 안 돼갖고서 그냥 있더니 또 이제 공부를 해갖고서 사회복지사는 연령 제한이 없이 최근까지 모집을 했어요. 네. 공무원이요. 그래갖고서 공부해 거기 시험에 합격해갖고서 강릉시청에서 지금 근무하는 분도 있고요. 네. 그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과 결별하려고 했는데 네. 원장님 얘기를 듣고 왔다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좀 기숙을 할 수 없겠느냐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제가 이러이러한 기술들을 갖고 있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었는데 경기가 워낙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다 파산됐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다 이렇게 흩어져 갖고 저 혼자 몸인데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같이 생활을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사람이 참 법이 없어도 살고 네. 그렇게 긍정적이고 사고방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고시원의 총무를 좀 맡아주라.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뭐 청소도 열심히 하고 잘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는데 고시원이라는 데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여자분 한 분도 이제 식당에 나가서 서빙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이제 계셨는데 저 모르게 이 두 사람이 서로가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셨나? 네. 네, 이제 둘 다 이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죠. 네네. 어느 날 갑자기 저녁을 내가 사야 되는데 네. 오늘은 제가 저녁을 살 테니까 식사하러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네.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와보시면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둘이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도 참 성격도 좋고 참하고 좋아요. 둘이서 이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는 또 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시원 주변에 원룸에 얻어 갖고서 가서 이제 사는데 가서 텔레비도 한 대 갖다가 사주고서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살으라고. 아유, 그 안에 계시면 정말 뭐 아주 다사다난한 일들을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그렇게 뭐 많은 변화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또 이 방세를 밀린 방세를 내지도 않고 그냥 짐도 다 놔두고 그냥 주랭랑 쳐서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럴 땐 진짜 뭐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 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지난달 11월 달쯤부터 해마다 이제 발생되는 일인데요. 아, 그래요? 건설 현장이 날씨가 추우면 이제 일이 없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한 11월 달부터 내년 이제 3, 4월 달까지 일이 이제 없어갖고 그냥 저 사람이 새벽에 나가갖고서 돈을 벌러 나갔는데 일이 없어갖고서 다시 돌아오고 그러는 것을 뻔히 보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 같으면은 그 여름 봄부터 가을까지 돈을 버는 것을 잘 비축을 해서 네. 그것을 이렇게 갖고 이 비수기 때에 이렇게 갖고 돈을 대비를 이렇게 할 텐데. 분배를 해서 쓸 텐데 네. 이분들은 오늘 돈 벌었으면 오늘 그걸로 먹고 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저축이라는 것을 별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3, 4월 달까지 이전 한 6, 7개월, 5, 6개월 이 방세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일을 나가면은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가 일을 맡아서 했대요. 그래서 한 달 있다가 이 공사가 끝나면 한 달 있다가 돈을 받기로 했대요. 근데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 그냥 참아주죠. 그러면 그 다음에 돈을 벌으면은 그것을 갖고 와서 이제 좀 갚아야 되는데 조금 모으면은 이게 1년 내내 돈을 벌어도 방세 갚다가 끝나겠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말 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큰 돈이 되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돈을 언제 이번 달 15일 날 준다고 그랬으니까 15일 날 그거 나오면은 이번에는 20일 날 전기료 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돈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 네. 속상하기도 하고 미웃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또 반대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고 오직하면 얘기도 못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몸만 저렇게 빠져나갔을까 좀 안 됐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죠 뭐. 아,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그냥
그냥 넘어가지 못하시고 어쨌든 밥 한 술이라도 먹이려고 하시고 잠이라도 이렇게 재우려고 하시는 그 어떻게 보면 긍휼한 마음이 원장님한테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긍휼한 이런 뭐 측은지심, 그런 마음이 그냥 막 생기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그런 시기를 거쳐야만 그게 본인이 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한테도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원장님 인생에서. 대전이 고향인데요. 네. 79년도에 경향신문에 이젠 입사를 했어요. 네. 그러고 사정에 의해서 이제 서울신문으로 가서 스포츠 서울 창간하고 그래갖고 한 20년간 언론사 생활을 했는데요. 기자셨어요? 전문이 광고가 전문이에요. 광고 전문이시구나. 네. 그래서 한 20여 년간 했는데 97년도 11월 달에 IMF가 우리나라에 왔죠. 네. 그래서 98년도 6월에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새벽 6시에 계속 나오던 사람이 안 나가면은 그만둔 거나 무슨 사고가 난 걸 알 거 아니에요. 네. 가족들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직장을 잃었는데도 그냥 출근을 하시는구나.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길거리로 출근하는 거죠. 참 힘든 시기였었어요. 그러시겠네. 이게 이제 영등포를 지나서 여의도로 이렇게 들어오면 전경련회관 있는 데에서 대방동 쪽으로 가면은 그 98년도만 해도 우리나라에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 옆에다가 이렇게 갖고서 나무 그늘에다가 차를 이렇게 그쪽에 차가 많이 안 다녔었으니까 네. 거기에 그늘에서 이렇게 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그것도 좀 무례하죠. 한계가 있죠. 근데 이젠 와이프한테 용돈을 타서 써야 되니까 돈도 이제 쪼개서 아껴서 써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침 굶고 김밥이나 뭐 한 줄 사갖고 소주 한 병 사갖고 그래서 이제 강화도에 이제 가면은 평평한 이제 그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서 김밥하고 소주 한 병 먹으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시간을 때우는 거죠. 네. 그것도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가니까 내가 이거 지금 뭐지? 네. 내가 왜 이래야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살아가나가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사회에 나온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았어요. 자신 있었어요. 근데 막상 나와 보니까 알기는 뭐를 알아요. 할 줄은 뭐가 할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내가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이러는데 이 바보가 그래도 아내한테 그 밥 숟갈 하나라도 덜어주고 내가 떠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 바다로 뛰어들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디데이를 딱 잡았어요. 네. 언제 이제 그렇게 한다. 좀 더 용기를 얻으려고 그날은 소주를 5병을 가져갔어요. 네. 그 6병을 먹는데도 술이 안 채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이젠 가자. 아유, 이젠 미안해, 여보 미안해, 애들아 미안해. 그래서 그냥 뛰어들려고 하는데 애 엄마가 여보 뭐 하는 거야? 안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오셨어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딸들도 아빠 왜 이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고 말았죠. 아, 그냥 진짜 오신 건 아니고요? 이렇게 뒤 이렇게 돌아보니까 보니까. 없어요.
그냥 환청이 들린 거예요. 아, 예, 예. 정신이 그때서 들더라고요. 그래, 이대로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바보였어? 너는 할 수 있잖아. 하면 되잖아. 한번 해봐. 이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한없이 한번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없이 한번 울어봤어요. 소리내서. 네. 한 12시, 밤 12시 가까이 됐을 거예요. 하여튼 실컷 한번 엉엉 울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술도 깨고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집에를 왔죠. 그날 보내고 조금 몸이 컨디션이 괜찮아졌을 때 아내의 곁으로 살며시 가서 손을 잡으면서 얘기를 했죠. 여보 미안해. 사실 내가 얘기 못했는데 내가 회사 그만뒀어.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구나. 네, 네. 예.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예. 알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근데 그 가족들이 고시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반응이 궁금합니다. 예, 예, 예. 고시원 하시겠다고 할 때 가족들 반응이.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겠죠. 네. 고시원은 맨 처음에 운영을 할 때에는 또 엘리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출퇴근하기가 어려우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차츰차츰 소문이 나다 보니까 밥 해주는 고시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맨 처음에 고시원이 되던 때와는 180도로 달린 지금은 이제 어떠한 그 요양시설 뭐 이러한 데가 된 거와 똑같으잖아요. 막 아픈 사람들만 있고 뭐 어려운 사람들만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도와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잖아요. 네네. 다른 것은 또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을 하고 가족들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동참해주고 참여해주니까 이렇게 하지.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네, 예, 네. 그냥 네. 다른 사람 마냥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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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 많은 분들을 섬기시면서 이렇게 또 내 가족같이 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 보니까 그 고시원이 교회 공동체 같이 예, 개척하게 되는 그런 또 놀라운 역사가 또 벌어졌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교회 개척을 하시게 된 건? 맨 처음에는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을 청빙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네. 예배가 없는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이런 때에 청빙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오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시 중단을 했는데 중단한 게 너무 오래되니까 고시원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봐야 되겠는데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비워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파주에는 CJ 드라마 센터가 있어요. 그 CJ 드라마 센터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시는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유튜브를 봤는데 혹시 우리가 연예인들이 오늘 여기에서 사용하고 남은 슬리퍼라든지 또는 도시락도 좀 남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우 감사하죠. 고맙죠. 주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교제를 전 쭉 하는데 우리 고시원의 원목으로 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냥 헤매는 저 영혼도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죠. 그랬더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도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쉬니까 네. 일요일 날 저희 고시원에 오셔서 고시원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이제 예배를 보죠. 네. 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예배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는 고시원이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고시원은요, 치유의 공간이고 또 내일의 희망이 있는 장소고 꿈이 있는 곳이고 이곳이 고시원입니다. 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떠한 그 자기의 진로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던 분이 낮에는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 자투리 시간에 뭐 책을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음악을 하겠다고 길거리에 나가서 악사로 일을 한다든지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내 목표를 향해서 가는 희망의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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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시원은 언제까지 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또 이 시간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어려운 분들을 나쁜 시선으로 보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네. 이분들도 어제에는 좋은 직장에서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던 분도 있고 또 사업을 크게 해서 세금을 많이 냈던 국가에 기여했던 분도 있고 또 자기가 어떠한 기술이 있어서 그 기술을 갖고서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기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간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못돼 갖고 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갖고 지금의 이 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분들이 어제도 그제도 그전에도 이제 오늘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제는 산업의 여군이었고 나라에 기여했던 사람이니까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넘어진 사람에게 무엇인가 조그만한 디딤돌 하나만 넘어주면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디딤돌 하나만 놔준다면 이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명절이 이렇게 돌아오면은요 자살률이 참 더 높아요. 다른 때보다. 가족 생각, 뭐 자녀들 어떻게 되는지, 부모님 어떻게 되는지, 자기 혼자 이렇게 뚝 떨어져서 와 있지만은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조금 도움이 돼 주셔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새 삶을 살고 그 꺼져가는 그 생명 하나, 촛불 하나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바람막이가 돼주고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실패하고 좌절한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주시는 원장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말 그 고시원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재기하고 또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고 하는 그런 정말 고시원이 되기를 또 교회가 되기를 저희들도 기도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기도 좀 해주세요.